네, 매부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바로 그분, 우리 펜타킬 최승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매부리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정말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펜타킬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있다. 과거 영상을 이번에 저희가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또 한번 모였습니다. 참 부끄러운 영상인데 제가 출연했던 유튜브 영상 중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뭐 악플까지도 일단 겸허하게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악플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막 울긋빛깔 펜타킬 쌤 뭐 이런 것만 있지. 자, 이제 입시 얘기 시작을 할 텐데요. 올해 이제 문이과 통합 수능 첫 해 이 결과를 까보고 나니까 이과생이 문과로 대거 갈 것이다. 그래서 막 억측이 막 많아요. 유튜브 보면은 뭐 건대, 공대 갈 성적이면 고대 인문대 가고 중앙대, 자유민, 연대, 뭐 경영대도 가고 뭐 이런 얘기만 엄청 많은데 도대체 이제 어디까지 좀 믿어야 되는지 문과생들 부분이 엄청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매부리 TV가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그냥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맥락을 약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상. 그래서 네. 지금 당연히 고3 부모님들은 당연히 딱 바로 대답을 하면 알 텐데 이제 기량도 그렇고 이제 문이과로 나눠서 지금도 문이과가 어쨌든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문이과 세대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문과 이과를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자기 성향에 따라 문이과 진학을 했다면 최근 한 10년에서 5년 요때는 어떻게 문이과 진학을 했냐면 공부 잘하면 이과, 공부를 이과보다 가서 좀 힘들 것 같으면 문과, 이렇게 해서 최소 5년 이상을 계속 학생들이 진학을 해왔어요. 그렇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문과랑 이과의 어떤 이 학력, 실력 차이가 일단은 매우 최근에는 커진 게 벌어진 맞아요. 상황이군요. 예, 평균적으로 치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 수능을 통합을 해서 쳤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이제 수학에서 수학 가형, 나형, 인문계 아이들이 나형, 자연계 아이들이 가형 이렇게 줄 세우기를 두 줄로 세웠어요. 야, 나형 인문계 쪽은 여기로 딱 줄 서 너네들끼리 시험 쳐가지고 1등부터 쫙, 그리고 자연계 딱 시험 쳐가지고 1등부터 쫙, 그런 다음에 자연계 애들은 그 줄 세우기에서 모대 가고 서울대 가고 인문계 아이들도 서울대 가고 고려대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걸 한 줄로 세운 거예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앞줄에 대부분 자연계열 학생들이 줄을 서게 됐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 그래서 네. 어쨌든 올해는 자연계 학생들이 지금 이제 뭐 수학으로만 치면 인문계 학생들이 치는 수학 과목, 자연계 아이들이 치는 수학 과목이 다른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문계 아이들이 1등급 비율이 모 회사의 추정치로는 뭐 10%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어쨌든 그게 이제 표본이 조금 약간은 좀 한정돼 있어서 그렇고 제 예상은 7에서 7%에서 뭐 이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10%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10명 중에 9명은 현재 자연계예요. 지금. 소위 말하는 확통층 친구들의 그렇죠. 비중 1등급 비중이 7%밖에 안 된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지금 자연계, 네. 네, 미적기야, 미적분기야.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과연 이 자연계열 아이들이 학교의 어떤 이제 급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선호도 높은 대학을 지원하고자 이제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할 것인가 올해 저는 이슈로 계속 안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슈로 계속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현재 정말 많은 대부분의 사교육 전문가들이 뭐 중앙대 성적이면 연고대 간다. 뭐 건대 공대 성적이면 뭐 서성한 인문대 간다. 뭐 아니면 인서울권 성적이면 그 이상의 어디 뭐 인문계 간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대거 이동은 안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예측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줄을 딱 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인문계 쪽에 줄을 서면 예측이 돼요. 나보다 앞에 애들은 일단 서울대 빠져나가겠죠? 서울대 가고 그 다음엔 연고대 나가고 그럼 이제 순서가 나는 어느 정도 대학 지나간다 이 줄 세우게 됐는데 지금 이걸 합쳐놨어요. 합쳐나니까 자 얘가 인문계로 갈지 아니면 자연계로 그 다음에 줄을 서서 들어갈지는 그 아이의 맘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예측하는 건 사실은 너무 힘들죠, 사실상. 근데 이제 펜타킬님이 워낙 네.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막 그런 게 어떤 간접 체험이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까? 그런 이제 상담하는 예. 친구들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서울대나 연고대 구간에서는 뭐 일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반 이상의 대부분의 자연계열 학생들, 최소 반 이상 거의 대부분 70, 80% 이상의 자연계열 학생들은 제가 상담이나 이야기를 했을 때 약간 이제 인문계 학생들보다 이 융통성이 약간 좀 부족하거든요. 융통성이. 정해진 길만 가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미디어 학과를 선호했다가도 야 여기 합격이 힘들 것 같아. 철학과 어떠냐 그러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그렇죠.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지. 근데 자연계열 학생들 저 기계공학과인데요. 그럼 기계공학과인데 얘가 다른 공학과를 가라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야 기계공학과 안 되고 철학과를 가라? 저는 웬만한 자연계열 학생들은 질색팔색하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일부 난 자연계열이지만 진로가 애매해서 뭐 철학과도 괜찮겠다 하는 애들은 갈 수 있으나 대부분의 자연계열 학생들은 어차피 가서도 재수할 건데 왜 가냐 이런 선택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상위권 대학들은 어쨌든 대학 간판이란 것 때문에 그런 선택을 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으로 갈수록 흔히 말하는 이제 인서울권에 걸쳐 있는 대학들은 여기서부터는 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제 인문계도 그렇지만 학교보다는 학과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내려갈수록 선호도가 떨어질수록 갈수록 커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자연계열 아이들이 대거 인문계를 이렇게 테트리스 하듯이 접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오늘은 이제 이과에 약대가 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예. 요거는 입시 라인은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 의대, 치대, 의치한수 예. 그냥 비교하면 좀 어느 정도 급으로 넣어줘야 되는지. 예, 이제 어쨌든 이게 서열하는 전 개인적으로는 싫어하지만 어쨌든 사실 이해를 돕기 현실이니까 위해 이제 보통 붙이기는 이제 거 아닌데도. 의치한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네. 이제 이걸 통틀어서 의학계열이다. 의학계열이다. 이 약학과가 10년 만에 이제 학부 입시로 부활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위치냐를 우리가 가늠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뭐 저도 잘 가늠이 안 되죠. 10년 전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약대가 의예과를 안 가고도 약학과 진학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실제로 상위권 의대를 안 약학과, 가고. 예, 상위권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근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피를 못 본다. 그렇지. 좀 마음이 약하다. 맞아요. 아니면 우리 애는 거기 10년 동안 의사생활하면서 레지던트 하면서 엄청 고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그런 거 시키고 싶지 않아. 근데 약대는 그냥 짧고 굵게 딱 공부하면 그죠? 괜찮잖아요. 출퇴근도 어느 정도 보장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의대보다는 약대를 선택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단순히 야 약대가 그래도 뭐 치대 한의대보다도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약대가 설치된 과가 좀 많고 학교가 뭐 서울 상위권 대학부터 지방에 있는 대학까지 넓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평균으로 치면 의대 한 하위권 부감부터 한의대까지 이렇게 좀 넓게 걸쳐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의대 치대가 아니라 그냥 걸쳐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부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의대 갈 성적의 학생들도 분명히 갈 거고요. 네, 당연히 치대나 한의대, 심지어 한의대 갈 수 있는 충분한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약학과 가는 학생들도 꽤 많을 거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자, 올해 그럼 약대 정원 1,600명에 달하는 최상위권의 어떤 포지션이 생긴 건데요. 여기서 최상위권이 이제 약대를 이제 가게 되면은 그만큼 뭐 다른 공대 가기는 쉬워지는 이런 연쇄 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게 많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누적으로 봤을 때는 의대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되고 근데 그 3,000명 인원이 뭐 누구에게는 많고 누구에게는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한테 적은 인원이고 지금 의대 다니는 학생들은 많은 인원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약대 인원이 약 한 1,600명 정도인 거를 고려하고 하면 사실상 그 갈 데가 상당히 늘어나는 거예요. 약대 부활로 인해서 저는 의학계열 자체가 가기 쉬워졌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그걸로 인해서 연고대 성적이 약간 떨어질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중앙대, 경희대, 공대 성적이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중앙대, 경희대 구간부터는 주요 이제 자연계열 학과에서 성적이 좀 확실히 좀 눈에 띄게 떨어질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작년에도 약대 없었고 정시 선발 인원이 아직 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시 컷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시 선발 인원도 늘고 약대 이슈도 있으니까 중앙대 공학부터는 확실히 좀 눈에 띄게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 급간에서 하나 정도 더 올려서 지원하는 것도 좀 추천하시나요? 여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수능 이제 올해 수능
치신 부모님들은 이제 머리가 엄청 아프실 겁니다. 그죠. 이 점수로 어디를 가야 되나. 근데 이제 이 점수로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될지는 대충 알아요. 대충 한 이 정도 구간 지원 가능하다. 대충 어느 대학이 아니라 한 뭐 요 정도 구간은 대충 파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야 이성적으로 작년에 고려대 뚫었대. 야 어느 대학 대박 났대. 막 이런 게 자꾸 들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업계에서는 스나이핑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아깝잖아요. 3장밖에 없으니까 그냥 대충 될 만한 데를 3장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야 그렇게 한번 써봐야 되는 건지 하나는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하나는 지르는데 네. 하나는 너무 아까웠고 2개를 질러야 되는지 이게 되게 고민이거든요. 이게 사실 기회비용 같은 거라서 정답이 있습니까? 그게? 이 정답이 이 업계에서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이 뭐랄까 이 성경 같은 명언이 있거든요. 1승 1무 1패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 하나 아래 그렇죠. 하나. 한 개는 지르고 한 개는 적당히 쓰고 한 개는 낮춰서 안정적으로 써라. 좀 요건데 뭐 이거는 좀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2장을 그냥 크게 쓰고 한 장만 적당히 써라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불안하거든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 정시 지원이라는 게 단순히 야 그냥 성적대로 딱딱딱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정시도 운이나 어떻게 보면 이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작용이 됩니다. 작년에 연세대 경영 같은 경우가 사실 펑크라고 할 정도로 성적이 매우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시 지원이 보통은 이제 지난해 데이터를 많이 참고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야 지난해 이 정도 성적, 이 정도 위치되는 학생들이 여기 붙었어. 이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데 지난해까지는 2줄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2줄 세우기의 데이터인데 올해는 이제 한 줄로 쓰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사실은 뭐 크게 지원할 때 막 적절한 데이터냐 올해는 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줄에다가 약대 변수가 또 들어가니까 이게 정시별도 좀 늘었거든요. 게다가 그것까지 예. 세 가지가 너무 달라지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엄청 아픕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그럼 약간 좀 더 지를만하다. 요건 요거는 이제 작년보다는 좀 과감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나. 같은 이제 급이면은 예. 이런 거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문과, 이과, 뭐 상중하 종합적으로 이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너무 광범위한 질문입니다만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시 원서를 이제 쓰게 되는 고3 학생들 그리고 이제 지금 고2 학부모님들이나 고1 학생 학부모님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정시로 가게 되면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제 정시 관련된 뭐 영상이나 설명회를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정말 이 대입에 관심을 1년, 2년간 꾸준히 가지시고 뭐 쫓아다닐 정도로 준 입시 전문가 정도의 지식이 있지 않는 한은 정시 설명회를 가셔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드실 겁니다. 예, 내공이 없으면 이해가 안 그렇죠. 지금 유튜브 막 정시 관련된 영상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1년간의 숙성 기간 좀 표현하고 예, 그러니까 이해하고 지금부터 1년간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예, 하지 말고 그냥 정시 컨설팅을 받는 거를 추천합니다. 예, 몇 군데. 솔직히 정시 컨설팅 비용이 좀 비싸긴 한데 뭐 적게는 뭐 30에서 많게는 뭐 부르는 게 가벼운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부르는 게 가벼운 분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본인이 그렇게 받겠다고 하니까 정시 컨설팅을 일반적으로 성적과 상관없이 그 진학사 모의 지원이 있어요. 예, 보통 아이들 이제 몇 칸 하는데 근데 그게 뭐 매우 정확하진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게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참고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진학사 모의 지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학교에서도 받으시고 학교에서도 요즘 정시 지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무료로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유료로 최소 컨설팅을 한 2군데 정도 받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교집합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구간에서 원서 지원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부모님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아실 필요까지는 잘 없다고 봐요. 예, 괜히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조사하시다가 잘못 정보를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낚시성 정보에 딱 꽂혀가지고 이 잘못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좀 컨설팅을 이렇게 좀 유료 이렇게 받으시는 걸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같은 상위권 학생들은 좀 이제 대치동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서의 상담을 받는 거를 당연히 추천하고 중위권은 좀 그렇고 이제 인서울권 인서울권. 네, 요 정도 구간에서 이 원서를 써야 되는 학생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치동 컨설팅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 거긴 최상위권을 예. 뽑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정시 컨설팅이라는 게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좀 더 정확해요. 왜냐면 명백하거든요. 줄 세우기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선호도가 이제 자꾸 낮아지는 대학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많은 변수들이 생겨요.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그 인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굳이 대치동에서 비싼 컨설팅 받으실 필요 없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컨설팅이나 아니면 그냥 흔히 말하는 좀 어느 큰 회사의 유료 컨설팅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되니까 그 정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하위권 학생들 이제 인서울 바깥에. 예 네. 얘네들은 사실상 컨설팅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적이 낮으니까 컨설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은 더 정확한 방식이 있어요. 아 뭐예요? 학교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입학처에. 어. 지금 이제 내가 인서울 진입이 힘들다. 어.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정시로 써야 되는 학생들은 이 지방이 지거국 포함입니까? 예 지거국도 전화를 하면 알려줄 겁니다. 올해부터는. 네. 그래서 이제 지거국도 지거국 약간 나름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전화를 해서 성적을 알려주면 뭐 알려줘요. 입학처에서 그건 써라. 그래요? 너는 이 학과보다는 다른 학과를 쓰는 걸 추천한다. 이야. 그럼 이 학과를 쓰지 말란 얘기거든요. 심지어 세상에.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 지원이 대부분 미달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을. 그러니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기 잡고 그냥 전화하세요. 네, 근처에 있는 지방 사립대, 좀 괜찮은 학과가 설치된 지방 사립대를 한 10군데 정도를 찾으셔서 입학처에 문의하시면 대부분 알려주세요. 아니 부산대, 경북대 여기도 전화해야 됩니까? 거기는 전화를 해도 안 알려줄 겁니다. 안 알려주죠. 네. 아, 거기다 조금 더 밑에. 네. 네. 근데 이제 참고로 부산대, 경북대나 지방 거점공립대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선발 인원이 많고 과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요 학과랑 비인기 학과의 성적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나요. 비선호학과를 가서 약간 전과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 학과라고 해서 정시 성적이 매우 낮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요 학과에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요? 사례로 보면. 이제 비인기 학과 학생들은 성적 맞춰서 대부분 지원하니까 그런 네. 건데 지방국정공립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지방 학생들이 좀 주로 쓰잖아요. 네. 주로 물론 이제 수도권 학생들도 많이 쓰긴 하지만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 지방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지방 학생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 학과를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이제 취업이 되냐? 이 학과 나서 뭐 하냐? 예를 들어서 뭐 경북대 나 부산대 같은 게 뭐 기계공학이나 이런 주요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취업도 잘 되고 잘 네. 되거든요. 근데 뭐 철학과 이런 데나 아니면 뭐 무슨 이제 뭐 식품여행 이런 데는 약간 질색팔색하세요. 그래서 좀 성적을 좀 학과 간의 차이가 많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융통성을 가지고 융통성을 좀 가지고 거점공립대도 한번 찾아보시면 다 대입표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예.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인서울이 등급으로 치면 어느 정도 등급이죠? 그러니까 인서울을 하려면 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등급으로 표현해 드린 겁니다. 원래는 이제 표준 점수나 100분의 1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9등급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냥 한 3등급 정도를 다 맞아주면 3등급의 중간 정도면 지금 요즘 분위기로는 다 인서울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넘어가는 게 명백할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 전화 좀 돌리시면 좋겠네요. 근데 만약에 5를 사면 네. 이제는 이제 인서울은 이제 말 그대로 질러야 되는 상황. 질러야 되는 상황. 5를 사면 질러야 되는 상황.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수능이 이렇게 끝났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능이 끝났고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우리 펜타킬 선생님이 올해 수능 경향을 제대로 맞춘 나는 유일한 입시 전문가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계신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얘기였습니까? 이게 기자님들 수능 네. 치셨죠? 네. 몇 년도 치셨죠? 제가 99년에 땄거든요. 예. 18년에 쳤거든요. 그러면 수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죠. 4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아직 수능 만점자가 없었죠? 그 전까지는. 제 때 처음 나왔고 그 전까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능이라는 게 그 경향성이 바뀌어요. 수능 출제 스타일. 그래서 지금 수능을 친 학부모님들은 부모님들 때 친 수능과 지금 수능 차이가 심합니다. 못 풀어요.
야 이게 뭐 수능이야? 야 이렇게 어려운 걸 풀어?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전반적으로 출제 경향, 출제 경향이라는 거는 그 수능의 목적이 변별에 있습니다. 줄 세우기인데 네. 이 줄 세우는 방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기간 동안을 이 세 문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니 세 문제를 죽어라 어렵게 내고 이 세 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추냐를 가지고 변별을 해왔다면 최근에는 이 죽어라 내는 세 문제의 난이도를 떨어뜨리고 흔히 말하는 준킬러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한 7, 8문제를 포진해서 이렇게 변별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겨냥성이 바뀌어요. 겨냥성이 바뀌는데 올해는 일단은 이 수능 수학을 통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었을 거냐면 평가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계 아이들이랑 자연계 아이들이랑 수학 실력 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거든요. 넘사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작년까지 이제 가형 네. 4등급 학생들이 인문계 수학을 치면 대부분 2등급이 나옵니다. 바로 치면 1등급 나오는 것도 많아요. 조금만 준비하면 1등급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과 4등급인 애가 예. 좀 준비하면 문과 1등급. 1등급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근데 이걸 합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 입장에서는 변별을 하려면 만약에 자연계 수준에서 변별을 하면 인문계 아이들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날 그렇죠. 거고. 변별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다 망하니까. 다 망하니까 인문계 아이들이 아예 그냥 변별, 몰라 전문이야.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인문계 아이들 수준으로 변별을 하면 자연계 애들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평가원이 이 고민을 엄청나게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근데 문과는 확통이고 이과는 미적이니까 그냥 그걸로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줄 세우기를 같이 하니까. 근데 이 과목은 다른데 줄 세우기를 같이 하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인문계 애들도 풀 수 있으면서 변별을 해야 돼요. 그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어렵네요, 진짜. 예. 그런데 작년 수능 문제를 보면 약간의 힌트가 있었어요. 작년 수능 문제 중에 이제 어려운 문항들이 이제 뭐 어렵게 내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이제 페이크식으로 속이는 방식으로 해서 틀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한두 문제 정도를 약간 그렇게 냈거든요. 그걸 작년 수능을 제가 이제 보고 이런 문제가 있네. 그리고 올해 6월 9월을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속이는 식의 어떤 문제나 문제 배치들을 보이더라고요. 약간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식으로 내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해서 다행히 이제 제 예측은 맞았는데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제 영상을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그걸 이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망했죠. 네. 속임수를 좀 예. 염두에도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올해 뭐 수학이 어렵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학 만점자가 2,702명이에요. 2,702명? 예. 많은 거잖아요. 그게. 많은 거예요, 되게. 만점이 진짜로 다 맞춘 거죠? 예, 실제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올해 수학 문제가 되게 쉬웠대요. 그렇네요. 물어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고수면 아무리 속여도 안 속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덜 준비한 사람들이 속잖아요. 그렇지. 똑같이 이 학생들이 올해 이 속임수에 매우 속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게 단순히 이제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이거 당연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 수능 출제 방향이라는 게 뭐 한 3, 4년 단위로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 네. 전반적으로 리뉴얼이 된다는 거를 좀 인식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럼 내년에 이제 문이과 수능 통합 두 번째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고. 그럼 내후년 수능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뭐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나름 저는 평가원을 욕을 안 하는데요. 저는 올해 평가원이 그 어려운 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뭐 이제 이거를 보시고 막 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 평가원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은.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거의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런 출제 경향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 이어질 같아요. 것이다. 근데 다만 어느 정도로 더 확대시킬지는 6월 9월 모의고사를 좀 봐야 되지만 올해 이런 경향으로 당분간은 또 갈지 않을까. 예. 이게 수학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면 모든 과목에 국어도 그렇습니다. 국어도요?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래요. 여기는 쉬워 보이는데 마지막에 하나를 생각 안 하면 틀리는 이런 거죠. 수능을 되게 익숙하게 체화시켜서 푸는 학생들 수학 1번 문제는 보통 아이들이 이제 2초 컷이라고 하거든요. 2초 만에 풀어요 보통은. 눈으로 보고 막 답을 골라내야 돼 2초 만에. 근데 이번에 수학 1번이 2초 만에 안 풀려요. 풀이를 써야 돼요. 근데 되게 쉬워요. 풀이만 그냥 써면 그냥 바로 풀리는 건데 나는 1번 항상 눈으로 풀었는데 눈으로 안 풀리니까 당황하는 거야.
거기부터 이제 멘탈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멘탈을 찢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출과 똑같은 유형을 나올 거라는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되는. 그렇죠. 아이들이 되게 수능 공부는 곧 기출 공부다. 실제로 많은 사교육자들이나 일선 그 집 근처에서 보실 수 있는 대부분의 학원들의 수능 교재는 연계 교재 아니면 기출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교재에 익숙한, 기출 문제에 익숙한 아이들은 올해 수능을 잘 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겠네. 진짜 아무리 쉬워도 1번 진짜 막히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조급해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국어도 1번부터 푸는 애들도 많지만 선택 과목부터 푸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제 막 다 달라요. 막 이게 스킬이네요, 나름. 예, 스킬식으로 하는 접근 학생들은 이번에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고입을 준비하는 중학교 친구들은 항상 관건이죠. 이런 변화된 수능 환경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도 좀 달라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수능은 뭐 고등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동일하게 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올해 수능 경향성이 고입과는 크게 연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고입은 아마 이 방송이 업로드 될 때면 대부분 다 결정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잘 결정을 하시고 수능 대비라는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수능 공부를.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출 문제가 일단은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기본이에요. 기출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올해 야 기출 문제 가지고 했던 애들 다 망했다며.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데 그래도 기출부터 해야 돼요. 다만 이제 내가 수능 이제 학년이 거듭될수록 수능 활용도가 결정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수능이 필요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대학 가는데. 근데 어떤 아이들은 수능으로 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학년이 거듭될수록 수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학교가 거듭될수록. 그러면 일단은 공부해왔던 기출학습을 바탕으로 최신 수능 경향에 맞는 좀 다양한 공부를 하는 방향을 좀 추천을 하고, 뭐 이제 그렇지 않다. 나는 선생님 수능 최저만 한 3등급만 주생에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맞게 또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막 뭐 엄청나게 막 또 그러실 필요는 없다. 일단 고입, 지금 예비 고입 부모님들은. 네. 알겠습니다. 1번 질문에서 우리 펜타경 선생님이 이과생의 문과 러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예측을 이제 하셨어요. 네. 하지만 이과와 문과 사이의 격차는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문과를 설사 지원하는 친구들도 전략적으로 이과를 가가지고 거기서 좀 비비다가 조금 더 수월하게 애초부터 스킴을 이렇게 짜는, 요거는 좀 어떠세요? 그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자살 전략이죠. 자살 전략이 이거? 예,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예. 왜 그렇습니까? 전략을 쓰는 거는 일단 뭔가 그래도 갖고 있는 게 있어야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지금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자연계들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가 자연계를 쓰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올해 자연계 아이들이 인문계 쪽으로 교차 지원을 해서 대학에 있는 어떤 선호도 대학을 높일 거다라는 그런 게 주장이 가능한 게 네. 수학 실력 점수 차이, 수학 점수 차이로 인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연계고 너가 인문계야. 우리가 국어, 영어, 탐구 실력이 비슷하다면 내가 자연계니까 수학 실력이 압도적으로 높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등급 정도 차이가 난다고. 네. 그러니까 그 점수 차이로 내가 찍어 누르는 거거든요. 이제 이 원리인데, 인문계, 이제 기본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이 반대로 쓴다는 거는, 만약에 인문계 학생들이 수학을 매우 잘하면 자연계들보다 매우 잘하면 가능한데, 그러면 차라리 인문계를 썼을 때 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자연계열 학과들은 기본적으로 수학 배점이 높습니다. 수학 배점이 높아서 썼을 경우에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자연계열 학과를 쓰려면 주요 학과는 결정적으로 수학만 수학이 아니라 과탐, 그 다음에 수학은 미적분 기하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자연계 문과 학생들은 그렇게 안 했을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예비고 2, 네. 예비고 3 학생들이 뭐 지금 통합이니까 어차피 그럼 나도 미적분 기하 과탐해서 자연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조언이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 아니면 이제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문과, 이과 본인의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그러니까 이 선택하기 전에, 문이과 갈리기 전에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이과에 뛰어드는 건 좀 어때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 좀 이 대입이나 공부에 관심 있는 부모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문이과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상태로 합니다. 왜냐면 그렇지, 외고도 네. 있고 모도 있고. 그렇죠. 외고도 있고 국제도도 있고 뭐 과학고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고를 가더라도 네. 어느 정도 이제 수학 실력이라는 게 고등학교 중3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견적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수학 실력. 이거 이제 자연계 갈
아이인가 아니면 자연계 가면 좀 힘든 아이인가 결정이 되고 또 자연계를 진학을 하게 되면 이제 예비고일 이 겨울방학 시점에서 수학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래? 그럼 나중에 자연계로 갈 수 있으니까 수학 공부를 충분히 시키면 그때는 가능해요, 선택이.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뭐 무슨 수학 선행이야 무슨 수학 선행이야 너 못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수학 공부가 충분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가서 자연계 선택을 한다? 그건 아마 성적이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약간 최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 중에 뭐 의대 가고 싶은 친구도 있고 공대 가고 싶은 친구도 네네. 있지만 뭐 나 서울대 경자 가고 싶어, 경영 가고 싶어 이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못해도 뭐 연대나 고대 뭐 경영은 갈 거야. 이런 친구들이 그럼 전략적으로 미적을 하는 거는 이건 좀 유효합니까? 자 이게 네. 요게 이제 요즘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입시안을 미리미리 발표해 주거든요. 네. 서울대에서 이제 권장 과목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서 이게 뭐냐면 권장 과목. 서울대학교에 이 학과에 지원할 때는 이 모집 단위에 지원하실 때는 요런 과목들을 고등학교에서 이수해 주세요. 이수를 권장한다. 권장. 반드시 무조건 안 하면 절대 지원 못 합니다가 아니라 권장을 한다. 근데 사실은 서울대가 권장을 한다는 거는 들란 얘기잖아요. 그죠? 들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상계열, 상경계열에 이제 미적분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있으니까 선생님 저희가 지금 서울대 그 권장을 보니까 미적분이 들어가 있던데 미적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인문계들도 이제 이렇게 질문 많이 하세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대를 일반 전형으로 상경계열을 지원을 하려면 미적분을 해야겠죠. 서울대에서 하라니까. 그죠? 그런데 서울대를 몇 명이나 지원할까요, 과연? 나중에. 그러니까 대입을 6장이거든요. 수시 6장이거든요. 근데 6장이기 때문에 6장 전체에 대해서 전략을 목표로 쓰셔야지 한 개의 대학을 목표로 준비하실 수는 없어요. 다 망할 수 있다. 예, 다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미적분을 해도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언제 결정하라 그러냐면 지금 미리 그건 결정하지 마시고 네. 지금 이제 수학 2가 미적분 부분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 수원 수투 서울대 목표로 하실 거면 수원 수투를 충분히 선행을 학습을 해놓은 다음에 1학년 성적을 봤는데 우리 아이가 수학 성적이 1등급이다. 계속 우리 아이는 인문계를 갈 건데 우리 학교에서 꿀리지 않아. 수학 성적이 자연계를 대비 꿀리지 않아. 그러면 미적분을 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목표로 했는데 역시나 수학 성적이 밀려. 다른 건 다 1등급인데 수학은 2등급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미적분 인원은 그 인원보다 더 줄거든요. 그러면 3, 4등급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괜히 그거 했다가 3, 4등급 나오면 서울대만 못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못 써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추천하지 않는데 사교육 시장에서 이 사교육 시장의 어떤 특징이 이제 부모님들 겁주고 어머니 이제 미적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문계 할 건데 아니 서울대에서 권장하는데 미적분 우리 애는 그런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서울대가 아니야. 서울대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요. 어머니 서울대가 하면 다른 대학도 다 따라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미적분 해야 돼.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꾸 겁을 주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냥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거 이제 혹하지 마시고요. 네. 예. 일단 수학 1, 수학 2 요거에 이제 좀 예비고일 부모님들은 집중을 해서 거기까지 잘 해주시고 1학년 성적을 보고 결정이 된다. 그리고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이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웬만큼 하는데 수학이 바보예요. 수학이 바보. 이 등급제니까 똑같이 9등급이어도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뭐 이 확통도 9등급이면 그냥 미적 가서 9등급 하면은 약간 확통이 한 6, 7등급 쪽으로 처지는 뭐 이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찍을 거야. 네. 찍을 예정이에요. 수학을 포기했고 한 줄로 찍든 지그재그로 찍든 아니면 찍을 예정이야. 그러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했을 때 같은 점수면 표준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찍을 거면 찍는 아이들은 미적분을 하나 확통을 하나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예, 찍을 거면. 네. 알겠습니다. 네. 찍을 거라면. 자, 이제 다시 수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수능 만점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 정말. 그 유명한 오승은 양.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뭐 H.O.T가 뭐예요? 뭐 그렇죠. 그 유명한 일화. 정확하시네요. 네.
근데 그때 수능이 작년 그 전에보다 더 쉬웠거든요. 예. 더 쉬워서 이제 되게 이제 물 수능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수능을 봤는데 막 킬러 문제도 있고 해서 되게 수능이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 만점이 한 명 나왔는데 이 평가원 원장이 어렵게 냈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 이게 수능이 이게 너무 어려워졌다는데 그때도 만점이고 지금도 만점 하나인데 이게 뭔지 싶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 네. 국가기관 중에 욕을 많이 먹는 기관이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또 평가원이 있거든요. 교육과정 평가원이 욕을 그렇게 먹습니다. 맨날 뭐 예를 들어서 어렵게 내면 어렵게 냈다고 욕하고 쉬우면 쉽다고 욕하고. 근데 이제 욕을 아셔야 돼요. 평가원의 목표, 수능의 목표는 이제 뭐 대학에 가서 잘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테스트하고 사고력, 창의력 그건 모르겠고 저는 변별입니다. 그죠. 줄 세우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줄만 잘 세우면 그걸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능도 줄을 저는 어느 정도 잘 세웠기 잘 때문에 세웠다. 저는 성공한 괜찮다고 수능이다. 하는데 이제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꼈잖아요. 그리고 흔히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올해 수능은 평가원스럽지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평가를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욕을 하시는데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1등급이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맞아도 심지어 30점을 맞아도 내가 1등급이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내면 변별이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어렵게 나오는 게 맞아요. 예, 어렵게 나오는 게 맞는데 올해는 하도 막 욕을 많이 하니까 아마 그냥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사과를 하신 거겠죠, 사실상. 예. 올해는 저는 변별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통합형 수능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서도 어느 정도 변별을 해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평가원이 정말 사과해야 되는 일은 진짜 변별이 실패했을 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변별이 실패해서 만점자가 대거 나왔어요. 2001년 수능 때 막 그렇죠. 너무 나왔을 때 이건 진짜 사과를 해야 돼. 이건 진짜 다 사과하고 사퇴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문제 오류가 많았을 때 심각한 문제 오류가. 근데 이제 이번에 생명과학 2 20번을 가지고 문제가 잘못됐니 많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몰라요, 생명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풀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마 들어보니까 문제가 잘못됐나 봐요. 그런데 평가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문제가 없다. 변별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답을 찾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 이 발언이 좀 문제를 안 풀어봤지만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평가원 수능의 목적을 잘 대변해주는 답변입니다. 아니 올해 이제 만점 한 명이었잖아요. 네네. 작년 재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작년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있긴 있어요. 꽤 됐죠. 작년에 꽤 됐어요. 그래요? 예. 킬러 문항도 생기고 수능이 어려워졌다고 여덟 됐나 하는데 모르겠네. 예. 그 애들이 그만큼 우리 때보다 더 똑똑해진 건지 그걸 다 맞추는. 자, 이게 확실히 예전보다 수능이 어렵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사탐 강사를 했었잖아요. 네. 저도 수능 강사를 했었는데 지금 봐도 저도 못 풀어서. 진짜요? 예, 공부를 해야지. 어우. 아, 이게 어려워졌구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이나 고득점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기자님이 처음에 수능 쳤을 때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됐을 때고 네. 지금은 수능이 이미 시행된 지가 그렇죠. 거의 뭐 몇 년입니까?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동안 수능 유형, 수능 출제 방식 그리고 수능 그럼 이거에 따른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가 쌓인 겁니다. 예전보다 좀 더 적절하게 더 효율적으로 수능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득점자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수능이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개발 이제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년 내후년 수능이 일단 경향성은 유지되고요. 난이도는 지금 예측이 안 되죠, 그죠? 경향성은 유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6월 9월 좀 봐야겠지만 내년에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까지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월 9월 아예 좀 이상하게 다르게 나오면 바꿔요. 다시 한번 제가 매블리 TV에 나올게요. 알겠습니다. 과목별 경향 이것도 뭐 좀 바뀔 만한 것도 소지가 있습니까? 과목별 경향도 이대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또 놀란 게 탐구 과목은 난이도를 올리는 게 조금 쉽지 않거든요. 과목 수가 많다 보니까 자연계 과탐 8과목, 사회탐구 9과목인데 예. 이 탐구 과목 난이도를 올리려면 이 8, 9과목을 다 올려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올해는 약간씩 더 올렸어요. 예. 그래서 탐구도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막 이 탐구 과목을 좀 약간 등한시합니다. 예. 뭐 여름부터 하면 되죠. 뭐.
일단은 뭐 국어 수학이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날 수 있다. 댓글 중에 인상적인 거 제가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네, 예. 중학교 때 학원을 하나도 안 다니고 400명 중에 2등으로 졸업했는데요. 일반고에서 2등급 후반이 나옵니다. 영상에서 본 내용이 해당이 안 됩니다. 뭘까요? 해당된 내용 아닙니까? 2등 후반이 성적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2등급인데 2등이었다면 2등.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2등급 후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적이 떨어졌다고 느끼실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에서 중학교 때 성적 믿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정확히 그 내용대로 되는데요. 그 영상의 핵심은 이제 중학교 성적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 애가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서 400명 중에 2등이면 당연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높았을 거예요. 그렇죠, 야, 그렇죠. 남들 애들 다 학원 다니고 막 그렇지. 돈 쏟아 부어서 그래도 막 10등, 20등 하고 막 하는데 우리 애는 자기 주도로. 자기도 2등이니까 야, 이 정도면 가겠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일단 의심해 봐야 된다는 내용의 방송이었고요. 뭐 실제 이제 2등급 후반이면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아마 기대치보다는 못하는 걸 겁니다. 아마. 예. 부산의 중3인데 의대 진학이 목표이면 자사고인 해운대고를 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일반고에 가는 게 나을까요? 제가 이제 부산 어머님들, 부모님들 만나보면 이지름 엄청 하거든요. 해고 가세요. 그러면 부산대랑 동아대가 지역 인재 선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뭐 부울경 사람들 아니면 오지 마이소 수준이거든요.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들어보니까 일반고에 가서 내신 따서 지역 인재로 가라는데요. 그럼 일반고 가세요. 선생님 일반고에 가면요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못 간다는데요. 선생님 해고를 가세요. 계속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막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네요 결국. 답이 없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반고 가라 그러고 저 사람은 해운대고 가라 그러고 막 계속 말이 다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법이 다르다. 일반고를 갔을 때는 내신 성적을 잘 받아서 말 그대로 교과 전형을 누리는 방식. 근데 기가 막히게 부산대, 동아대 같은 대학들이 지역인재 선발률이 많으니까 더 적절한 방식일 수도 있죠. 만약에 해운대고를 가면 교과 전형 활용은 좀 힘들어요. 물론 지역인재 중에 뭐 부산대 같은 경우는 뭐 논술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정시도 있고요. 수능을 노리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해운대고를 가면 수능 만점을 목표로 그렇게 준비해서 가시는 거고 일반고를 가시면 내신 올 1을 목표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일반고에 갔을 때는 수능 공부가 조금 해운대고 이런 데보다는 조금 좀 더 타이트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건 개인기로 잘 해결을 하시고 반대로 해운대고를 갔을 때는 수능에 대한 기대치는 높으나 어쨌든 수능이라는 게 리스크가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계속 안 나오는 거에 따른 스트레스는 극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 방법을 가지고 진학 지도를 하셔야 되지 해고가 맞냐 일반고가 맞냐라고 자꾸 접근하시면 답이 영원히 안 나옵니다. 과학고 꼴찌보다 일반고가 낫다는 것은 일반고에서 내신 1등급을 땄을 때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고 2등급은 과학고 꼴찌인 것 같고 일반고 3, 4등급은 애매한 인서울 아니면 수능까지 망치면 완전 지방대에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질문이군요.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과학고에서 뭐 꼴찌라면 지방대를 못 간다는 거는 이제 뭐 이제 약간 이제 제목을 저희가 네, 이제 그렇죠. 깔끔하게 뽑느라고 그런 거고 이제 과학고에서 하위권을 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목표 대학치 접근이 힘들고 당연히 힘들고 요즘에는 아예 대학 진학 자체가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예전보다 많이 발생했어요. 어쨌든 과학고에서 하위권을 하면 대학 진학이 매우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전같이 뭐 조기 졸업, 조기 진학률도 예전보다 좀 떨어져가지고 더 그렇고요. 근데 과학고 학생, 꼴찌 학생이 일반고 가면 1등급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요즘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학고에서 하위권 하는 학생들은 웬만한 일반고 가도 1등급은 그냥 2등급, 3등급 나오면 다행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이분 말이 맞아요. 그럼 일반고 가서 1등급 해야 잘 가는 건데 2등급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서울은 가능하거든요. 그냥 과학고 꼴찌보다는 일반고 2등급이 훨씬 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진학 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고 3등급이 넘어가고 중반 4등급에 가까워지면 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일반고에서 3등급 후반이 넘어가는 학생이나 과학고에서 하위권 학생이나 똑같은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요거는 예전에 펜타킬림 영상에서 다뤘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2022년도에 새롭게 신설되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한전공대는 저희 방송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한전공대가 올해 처음에 입학
신입생을 받았잖아요. 신입생을.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어떤 신입생들이 들어갈지 그리고 학교의 만족도가 어떤지는 몇 년 지나봐야 알 수 그죠? 있고 또 이 학교의 아웃풋이 어떨까 실제로 취업이 기가 막히게 될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전공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사실은 좀 이르고 다만 뭐 교육 여건이나 인프라 면에서는 확실히 잘 돼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그 한전공대 면접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다는 정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원 풀을 지금 어떤 학생들이 지원했는가를 보면 그냥 제가 예상한 대로 그냥 그냥 그 방송에 보시면 제가 어쨌든 특목자사고에서 그냥 한번 써보자 뭐 등등 뭐 과학고에서도 한번 써보자 그리고 아마 한전공대 입학처에서도 많은 과학고랑 이제 전사고 다니면서 입학 설명회를 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맞춰서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한전공대는 뭐 어쨌든 수시 원서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플러스 관심 알파로? 있으신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네. 중2 남학생입니다. 육사를 가고 싶어 하고요.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가 약하네요. 비문학 독해로 준비시키고 있는데 과고, 일반고 학교장 추천? 일반고는 남고, 공학 뭐가 유리할까요? 육사를 목표로 한다면 일단 일반고 중에 이제 흔히 갑방고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를 일단 먼저 추천을 하고요. 전형을 제가 올해는 확인 안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육사 시험 자체 시험이랑 수능 성적 합산 물론 수시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뽑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력이 우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체력이나 이 사상이 네. 뭐 주체사상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이런 건데 육사랑 경찰대가 이런 관련된 이 학교에서 거의 탑이니까 노리는 부모님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는 게 목표로 하지 마라. 육사 경찰대 목표로 하지 마라. 왜요? 왜냐하면 육사랑 경찰대는 수시 원서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수시 원서 6장을 따로 써야 돼요. 근데 육사를 목표로 해버리면 그 전략이 스텝이 꼬여요. 그러니까 육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시 6장 이거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육사도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대도 한번 쳐보는 거지. 육사랑 경찰대를 목표로 하면 스텝이 꼬입니다. 육사 문제 어렵다는데 뭐 기출 문제 육사 기출 문제 해설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더 중요한 6장을 놓친다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력이 있는 학생들은 육사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수능 문제 아까 보면 이제 상위 호환 버전이거든요. 수능 유형의 약간 어려운 버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그 맥락으로 잘 준비를 할 수 있게 요즘엔 다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요. 육사 경찰대는 지금 굳이 이제 사실 이건 비교가 좀 애매하죠. 왜냐면 가고 싶은 친구들이 가는 거니까. 근데 네네. 동급 피어 그룹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최소 연고대죠. 최소. 육사도? 예. 우선 육사는 최소 연고대고 뭐 경찰대는 뭐 서울대 연고대 사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또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혜택이 많잖아요. 그죠? 많죠. 예. 군 문제도 해결되고 바로 뭐 경위부터 시작하나 그럴 그렇죠, 거냐. 경위부터 그러니까 시작하죠. 뭐 어마어마하죠 혜택이. 뭐 그리고 경찰대 출신들이 뭐 이제 로스쿨이나 맞아.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고 해서 뭐 이제 약간 엘리트 코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한 질문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에게 좀 종합적으로 펜타킬님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 지금 재수가 거의 명확한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한테는 일단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즘에는 재수, N수하는 게 거의 뭐 필수입니다. 강남, 대치동 이쪽에 거의 뭐 7-80%가 N수를 한다고 거의 집계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N수가 그냥 다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올해 실패했다면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 이걸 안 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올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실패했는가를 묻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반복해요. 실패를 한 이유가 명확한 학생들은 그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고 계산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하는 거는. 네. 그리고 올해 또 정시 원서를 실제 써서 진학을 해야 되는 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아사리판 같아요. 이 대입 정보가 예전과 달리 눈에 띄는 게, 예전 1년 전과 달리 유튜버들이 되게 많고요. 이제는 정보가 예전에는 없었다면 이제는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는 게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이제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적당한 성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냥 전문가의 도움을 여러 군데에서 받으시는 걸 추천하고, 제가 교육지원청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게, 교육청에서 무료로 받는 상담이 무료니까 별로 수준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뭐 교육, 뭐 대교육 이런 데서 해서 하는 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괜찮아요. 예. 근데 다만 사육자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이제 스나이핑이라고 하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방법이 확률 5% 있어요. 미만 예.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좀 이게 적절히 조합을 해서 잘 현명하게 좀 지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비 고2, 예비 고1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능 쳐서 평가원을 욕하는 상황이 오면 안 돼요. 예, 평가원은 원래 그래. 수능은 원래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꾸 일단은 내신에 일단은 중요한 것부터 해. 무슨 수능이야. 수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뭐 굳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요 상황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해서 모의고사 좀 열심히 치라고 해주시고 모의고사를 애들이 요즘에 잘 안 쳐요? 열심히 안 칩니다. 막 자거나 그래요? 예, 학교에서도 안 깨워요 심지어. 와.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엄마 나 그냥 점심 먹고 피곤해서 그냥 사탐 가타면 안 쳤어. 그러면 어머니 뭐라 안 하시거든요. 어차피 수능으로 갈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낮은 거는 뭐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친 거는 매우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제대로 모의고사가 처음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수능이 힘들죠, 아침부터 힘들지. 계속 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매달 치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된 상태로 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제대로 안 치니까 칠 때 3학년 6월 9월 돼서 아침부터 끝까지 치는 힘이 없어요. 아이 자체가.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 그래서 1, 2학년 부모님들은 모의고사 제발 좀 열심히 쳐. 못 치는 건 엄마가 뭐라 안 할게. 꼭 이거 꼭 전해주세요. 우리 매부리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참 올해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많겠죠?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또 입시한 콘텐츠도 예전에 예. 구독자 1만이었는데 지금 3만 한 4천 정도 나오겠죠? 네, 더욱더 많은 사랑 유튜브 부탁드립니다. 입시왕입니다. 네, 입시왕.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